네, 이어서 우리 시장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을 복귀해 보면 지탱했던 두 가지 축은 크게 수출 그리고 정책이었습니다. 자, 먼저 기다리던 수출 데이터부터 확인해 볼까요?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된 듯 보입니다. 4월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5%가 넘게 감소한 걸로 확인됐는데 특히 미국향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세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으로 수출이 위축됐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자, 주요 수출 품목을 한번 보시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감소했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죠. 물론 월 말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또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월간 단위로 4월 단위로 계속해서 감속세가 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번 분기가 아니라 앞으로 2분기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잠시 뒤에 이 수출 기업들, 타격이 불가피한 기업과 그나마 선방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인지 희, 비를 가려내 보겠습니다. 자, 그 밖에 움직였던 기업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 정책이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하고 또 주가지수 5000시대, 상법 개정안 재추진 등을 발표하면서 증권주들이 오랜만에 동반 상승을 했고요. 또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라고 밝히면서 계룡건설과 또 성신양해가 무려 2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AI 안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죠. 어제 저희가 살펴봤듯이 의료 AI의 경우에는 미국이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또 국민의힘 비대위가 어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고요. AI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최대 100조 원에서 200조 원까지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여기에 퓨리오스 AI가 또 자금 조달 규모를 추가로 늘리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트리거가 됐습니다. 관련주들 어제 또 불을 뿜어냈죠. 그러나 정책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안에서 현실화 가능한 정책,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인지 매력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그 밖에 오늘 새벽에 주목할 만한 뉴스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안 나오면 서운할 정도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상대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달러화 가치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새벽 또 뉴욕 증시가 급락했고 반대급부로 금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자, 현지 시간 21일 기준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장중 한때 97.9까지 떨어지면서 2022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 부활절 연휴였죠. 쉬고 있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파월 의장을 향해 압박 멘트를 한 게 트리거가 됐는데요. 자,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날 기준으로 보면 금은 3%가 넘게 오르면서 장중 신기록을 다시 썼는데요. 자, 이처럼 달러는 약세가 짙어지고 있고 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현상을 두고 월가에서는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보건업계에서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만나보시죠. 자, 트럼프 행정부가 2만 명 이상의 보건 행정 인력에 대해서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신약 허가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신약 허가 절차 가운데 미국의 규제 당국과
제약사 간의 협상을 담당하는 고위 책임자 무려 10여 명이 벌써 해고됐고 지역별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하는 인원의 해고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됐기 때문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지난달 27일이었죠. 정부 효율성의 원칙과 인력 최적화 정책에 따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원 예정 인원이 무려 10,000명인데요. FDA와 질병통제센터, 국립보건원 등에 소속된 정규 직원들이 그 대상입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최근 FDA에선 고위 책임자를 포함한 15명이 해고된 걸로 확인됐다고 현지 시간 18일에 보도를 했고, 이에 대해서 전 FDA 수석 부국장이 미국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제공하는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국내 임상부서 관계자 역시 비슷한 결의 언급을 했는데요. FDA 인력 부족에 따라서 심사가 지연되면 그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인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불안감이 관세를 넘어서 바이오 업계까지 번지는 걸까요? 암학회를 앞두고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바이오 시장 안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침마다 할 얘기가 수두룩 쌓여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 보시는 포인트 두 분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 수혜주 공략법 그리고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다. 약간은 무게감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정치 수혜주라 하면 인물 쪽보다는 정책도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있는 거는 정책 수혜주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 새벽에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요즘 아실 겁니다. 작년하고 많이 틀려졌습니다. 작년은 우리나라 증시가 뒤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 세 번째였는데 금년에는 미국이 꼴등에서 두 번째, 세 번째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에서 그죠? 전 세계 탑 글로벌 중에서는 한 3, 4위, 2, 3위 정도 하고 있는데 가장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가장 강한 섹터 그리고 가장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금년에 가장 강하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를 보시고요. 특히나도 대선의 정책 수혜주들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정책 수혜주를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2월 달부터 미국 증시에서는 빨리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 넘버원, 넘버투 이게 누가 짱이냐고 지금 서로 겨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넘버원, 투가 싸울 때는요. 누구 편을 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제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편을 드는 국가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관세 보복을 하겠다고 그래서 정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1등, 2등 싸울 때는 여러분들 팔짱 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거기 투자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증시 열심히 투자하시면 되고요. 매일경제에서 많은 우리 매니저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수익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대한민국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투자할 구멍들을 우리 매니저님과 함께 찾아보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이권희 대표님은 실적에 대한 키워드를 주셨는데 혹시 어떤 섹터의 실적을 기대감을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때는 없고요. 없다고요? 실적 시즌 되니까 실적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 지금 뭐 수출은 잘 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한테는 피해가 크게 오진 않았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조금 많이 내려와 있는, 눈높이가 좀 내려와 있는 쪽에 대한 실적 발표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조금 좀 많이 눌려있던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올 텐데 지금 주가는 계속 빠졌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 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아까 안 드린다고 얘기했지만 반도체 쪽은 여전히 생각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지금 어제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전력기기는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좋았던 섹터들 방산, 뭐 조선, 그다음에 지금 전력기기 이런 쪽은 눈높이가 워낙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충족하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의외의 종목들이 생각보다 가이던스가 좋을 수 그러니까 그 실적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실적이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뭐 여행주라든지 이런 쪽도 실적이 좀 생각보다 잘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쪽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 아무리 지금 보자고 말씀드려도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더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은 좀 지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까 그 매니저님이 뭐 둘이 싸운다 그러는데 둘이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싸움을 시비를 건 거죠. 예,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어제도 뭐 사실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왜 채권 금리는 확 올라갔을까? 뻔한 거죠. 예, 채권 팔아가지고 달러 팔고 나가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다 도망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작용을 하면서 채권 금리는 뭐 폭등하고 가격 떨어지고 그다음에 달러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투자를 하신 분들도 지금 막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엑소더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네. 그러면 이게 언제 진정이 되느냐 여부가 뭐 사실은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 빠지는 건 아니다라는 게 조금 이상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국발 트럼프 대통령 발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금 뉴욕 증시에 다행히도 국한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연유가 지금 관세가 하나 얹어졌고 여기에 중앙은행 독립성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결국 우리 매니저님은 뉴욕 증시는 떠나라라고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결에서 말고 우리가 달러는 좀 빠지지만 금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 네. 투자는 뭐 우리나라 시장과 매력도를 따져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금 시장도 괜찮습니다. 저는 요새 와이프한테 아주 밥상의 진수성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10년 전에 와이프가 2014년도, 15년도에 이제 그 대기업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20년 근속하니까 금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팔을까 그러길래 절대로 팔지 말아라. 오. 앞으로 금값 계속 올라간다 그랬는데 네. 지금 2015년도가 그때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금값이. 계속해서 지금 뭐 온스당 지금 보면은 화면 좀 캡처해 주시죠. 어제 지금 3,425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지금 연봉입니다, 연봉. 그러니까 제가 이게 밥상이 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반찬이 막 상다리가 휘어집니다, 요즘. 왜 그러냐? 근본이 달러 근본위에서 이제 탈피를 해서 달러 쪽에 비중을 두고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달러도 지금 위태위태하다는 입장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풍부하게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제가 미국 시장에 여러분들 그 심볼에 SH 치시면은 그게 이제 S&P 500의 지수 인버스를 나타내는 건데 그게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대표적인 500개 기업이 공통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00개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1등을 올라가는 거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시장은 아무리 여러분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이 통을 채우려고 해도 통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벗어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값도 금년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거의 한 10년 동안 2015년 이후에 10년 이상 올랐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더 올라간다면 고점을 찍고 횡보해서 조정하는 기간이 또 필요할 겁니다. 한 5, 6년 정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보다는 금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금보다는 대한민국 증시가 더 좋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래요. 정책 단기적으로는 한 달, 두 달 동안은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들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은 그 업종군들이 또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조금 있다가 또 힌트를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아침마다 이 방송 계속 보시면 정답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금 저희가 한두 달 전에까지만 해도 그때도 최고치라서 지금 들어가긴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또 가네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팁을 얻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벽에 나온 이슈 중 하나가 보건 쪽에서 미국이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 때문에
이 FDA 인력이 좀 부족해지면 우리나라 심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악재 아닌 악재가 나온 건데요. 아마케를 두고 저희도 어제 이런 이런 수출에 대한 기대감, 파이프라인 계약에 대한 기대감들을 나눴었는데 그게 또 무색하게 이런 악재로 지금 덮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로 어떻게 타격이 오진 않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가 궁금해요. 악재인가요, 이게? 저는 악재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요? 우리가 지금 뭐 줄 서서 기다리면서 지금 허가받고 있는 게 아니라 예, 그거 지금 허가받으려고 기다리는 쪽들은 대부분 빅파마들이죠. 우리는 기술 수출을 그쪽에다 하는 것뿐이고 그럼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조금 뭐 심사 지연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게 뭐 한두 달 늦어지건 뭐 2, 3개월 늦어져도 그건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 자체가 가느냐 안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관세를 피해갈 섹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섹터는 바이오텍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인력 구조 조정한다는 얘기 지금 다 예전부터 나왔었죠. 그 로버트 케네디 그분 임명했을 때부터 약간 그 양반은 조금 거기에 안 맞는 사람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전혀 FDA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FDA에다 갖다 앉혀놓은 상황인데 그때 그 이후로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봤던 부분이고 지금 최근에 뭐 이제 AI로 대체해서 지금 동물 실험도 금지하겠다 하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다 이게 인력이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더 쉽게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미 이제 인력 감축한 지는 지금 미국 워싱턴 DC 근처 가보면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라고 하는데. 네. 예. 뭐 그거는 이 업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뭐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너무 예민해서 바이오 다 팔아야 되겠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고 HLB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은 조금 늦어질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국가는 좀 더 밀렸다 가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좋은 회사들은 기회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바이오텍들이 그나마 이 안에서 조금 어떤 사각지대에 들어있는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첫 번째 끓는 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나온 수출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자동차, 뭐 석유 제품, 화장품도 제가 데이터를 따로 봤는데요. 수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매니저님, 네. 수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기업들부터 좀 추려주신다면요. 네, 차트를 지금 좀 캡처를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그 수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가장 많이 급감을 했던 섹터는 바로 이제 화학입니다. 정유화학. 그래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작년부터 시진핑이 이제 부양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부양책 드라이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수출액 증감률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보통 한 4월 그러니까 매달 20일 정도 되면은 그달에 이제 1일부터 20일까지 관세청에서 수출과 수입을 얼마 정도 하는지 발표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는데 작년 대비 수출액도 한 5.2% 빠졌고 수입액 같은 경우도 11%나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도 수입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 작년하고 조업일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하는 기간은 똑같았어요. 20일 동안에 한 15.5일이었는데 무역 적자가 1조 원 넘게 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나 많이 났나라고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 섹터별로는 다행히도 이제 그 수출하고 있는 것 중에는 미국의 반도체가 10.7%로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다행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자동차도 한 6.5% 감소하고 가장 많이 수출이 떨어진 게 이제 석유 제품으로 22%였는데 수출뿐만이 아니고 수입도 수입도 따져보니까 거의 한 27%, 28% 가까이 원유 제품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뜻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원유를
정유를 이게 많이 안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경기 감축을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리세션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작년부터 계속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관세 정책으로 불러들였던 전 세계의 경기 위축이 미국이 빨리 해결을 자기가 지금 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묶은 걸 자기가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빨리 미국 관세 이슈가 좀 정리가 돼서 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석유화학이 좀 낙폭이 컸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롯데케미칼, LG화학 분위기 좋았거든요. 2분기 실적은 약간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매니저님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지난번에 왜 전력기기도 네네. 이제 꺾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 수출 네네. 데이터가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안에서 효성중공업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LS 일렉트릭이 어제 1분기 컨센서스를 밑도는 성적을 냈습니다. 네네. 이거 2분기 전력 쪽은 괜찮을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예.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효성을 이제 제가 원픽으로 말씀드렸던 네, 이유가 맞아요. 국내에서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효성이나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미국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아. 줄어들어도 미국이나 글로벌 탑 넘버 이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나 각 이제 브라질도 그렇고 각기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미 전력기기를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장을 이미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조금 줄어들어도 그 자체 현지 내에 지금 공장을 많이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그널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대표 종목만 보시면 되니까 네. 효성중공업이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차트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만 확인하신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살아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어제는 4월 20일자까지만 나왔어요. 중간값이라서 전력이나 뭐 화장품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전력의 경우에는 그 해당 현지의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인덱스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반도체 수출은 그나마 상승했는데 뭐 관세 타격은 좀 피해갈 수 있을까요? 품목별 관세 제외하고. 뭐 그냥 반도체가 타격이 덜하다. 뭐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지금 보면 장비도 잘 팔렸고 반도체 전반적으로도 괜찮았는데 여전히 이제 보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은 뭐 지금 사셔도 된다. 빠질 때마다 모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이 어차피 이제 미국과 중국이 극단에 치닫게 되면 뭐 타결도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이 뭔가 가이드를 주지 않고 있고 중국은 가이드를 줬죠. 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너네랑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한테 정확하게 뭘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말은 대화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대화는 아직 안 하고 있죠. 물론 물밑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 이제 뭔가 협상이 되고 나면 뭐 그 다음에 문제지 사실은 이 수출입 데이터에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제 이거 숫자 가지고 네. 주가가 움직이거나 물론 이제 악재가 나온 뭐 석유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빠지겠죠. 근데 뭐 조금 좋게 나왔던 반도체가 그럼 오늘 급등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나간 거고 전 세계에서 열흘 단위로 이렇게 수출입 데이터 발표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조바심 나가지고 열흘마다 한 번씩 보고해라.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게 그거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미 수출이 뭐 줄었다, 14% 가까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크게 이제 기자분들이 쓰셨는데 지금 미국에서 뭐 미국이 항상 미국 이슈를 걸면 기사 검색이 잘 되니까 걸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고 지금 또 3월에 밀어내기를 또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팔려는 물량들이 줄겠죠. 지금 관세 이슈가 부각됐었을 때가 3월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뭐 미국 쪽으로 많이 밀어내기를 하고 4월 달에는 좀 덜 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1분기 실적과 맞물려서 2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라서 저희가 추려봤거든요. 중간 잘 중심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끓는 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글보글
이번에는 저희가 정책 관련해서 조금 뜯어보고자 합니다. 뭉뚱그려서 두 분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었던 섹터 한 분 한 분께 빠르게 치고 가볼 건데 먼저 조선희 매니저님. 네. 금융주 네. 안에서 증권주가 어제는 조금 강세를 네, 그렇죠. 보였어요. 네. 금투어에 가서 이제 주가지수 5천 시대, 뭐 상법 개정안 이런 코멘트들이 다시 나오면서 회자가 된 건데 네. 이 증권주 투자 매력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메리트가 좋죠. 있어요? 사실 이제 예. 알게 모르게 화면 차트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네, 제 거를. 예. 사실 이제 여러분들 막 저 정책 수혜주 막 보면서 다른 것들을 막 보고 계시는데 예. 이게 알게 모르게 지금 제 거 차트를 한번 이게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 차트입니다. 연봉이. 메리츠요. 네, 이게 보시면은 지금 2020년에 5천 원이었거든요. 지금 어저께 11만 7,800원. 네. 우리 조중곤의 조씨 가문의 또 막내가 지금 대박을 쳤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사남매 중에 사형제 중에 이제 막내인데 대박을 쳤어요. 대박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정책 수혜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정책 수혜주를 보고 있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금융주들은 이렇게 몰래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상위 랭킹은 지금 이게 회장님이 우리 조 회장님이 상위 전 세계 포브스지의 넘버 랭킹이 올라갈 정도로 지금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56%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상법 개정 추진 얘기 또 하면서 이제 금융주들이 들썩들썩 했는데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금융주가 좋아요. 왜냐하면 어제 한 이재명 후보 지금 관련된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한 5개, 6개 정도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5천 시대를 얘기하면서 특히 얼마 전에도 상법 개정안을 이제 상정을 했는데 그게 국회의장이 상정을 안 시키면서 통과가 안 됐죠. 근데 상법 개정안을 자기가 다시 상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2개를 넣었습니다. 지금 보면 세 번째 줄에 집중 투표 관련된 활성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집중 투표는 주주를 위한 뭡니까? 주주를 위해서 주주를 대표하는 분들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고 그분이 집중 투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대표이사나 회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제안했던 걸 모두 반대하거나 찬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집중 투표제로 활성화해서 주주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고 감시위원 분리 선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주주 권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경영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2가지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쪼개기도 앞으로는 이제 주주를 위해서 더 감시하겠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MSCI 지수 편입까지 근데 MSCI 지수는 지금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올해 신청하면은 올해 6월 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년 6월에 그런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인 차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6에서 7개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금융주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금융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실지도 궁금합니다.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우리 이건희 대표님께는 건설주에 대한 메리트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행정수주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라고 경선 후보들이 선언을 했는데 이게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빨리 안 되겠죠? 근데 되긴 된다. 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예. 지금 가장 유력한 분이 이재명 후보일 텐데 그분은 당장 옮긴다고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 임기 내에는 안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해서 옮기는데 시간 걸리겠죠. 뭐 가서 뭐 건물 짓고 하는 건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전반적으로 추세는 아마 이제 지금 세종시로 이전으로 가닥을 잡힐 걸로 보이는데 지금 한번 뭐 계룡건설 뭐 이런 종목들 한번 보여주시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정지됐네요. 거래 정지될 정도로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런 종목을 지금 봐서 사야 될 것 같냐 그러면 사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동네에 회사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파평 윤씨여서 같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이런 종목은 도박하는 거니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뭐 행정수도 옮기는 부분은 이제 이건 정치적인 문제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또 뭐 부산 관습헌법 얘기하면서 서울로 남겨야 된다 이러면서 이전하는 걸 또 한번 반대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지금 그쪽 충청도 지역의 근거를 둔 그런 국회의원분들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정책들을 반영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한번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고 세종시 이전이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사실은 이게 원래는 박정희 대통령 때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시행이 된 건데 절반만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마저 다 하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논란은 될 걸로 보이고요. 관련주들 움직이겠지만 계룡건설 제가 볼 때 선거 끝나면 다시 그냥 12,000원대로 내려오지 않을까? 예. 그냥 지금 잘 팔고 나오시는 게 좋다. 네. 뭐 프롬파스트니 뭐 대주산업 뭐 성신양에 다 똑같죠. 예. 네. 예. 이런 종목들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되게 기쁘실 수 있는데 예, 오늘 빨리 안 파시면 아마 또 혹 빠질 겁니다. 네. 요즘의 특징이 정책 관련주가 오래 끌고 안 갑니다. 그렇죠. 네. 네. 수도 이전이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또 안 갔던 후속주들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쭤봤는데 일시적인 변동성에 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당연히 보류가 나와야겠네요. 열어볼게요. 보류 나왔고 미래에셋증권 주시네요. 네, 사실은 네. 이제 메리츠를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올라서 지금. 네. 증권주가 여러분들 PBR이 한 0.5, 삼성증권도 0.5밖에 안 되고요. 미래에셋증권 0.6입니다. 그러니까 룸이 한 40% 이상 남았다는 얘기인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룸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기조가 지금 금리 인하 기조고요. 금리 인하 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거는 금융 섹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분들 금리 인하 때 보면은 증권주나 뭐 보험주도 그렇고 뭐 삼성생명도 괜찮아요 요즘. 그래서 삼성화재도 괜찮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융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미래에셋이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넘버 1 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움직이는 돈도 크고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앞으로 미국도 지금 금리 인하 안 시키고 말 안 듣는다고 계속 지금 트럼프가 파워를 때리고 있는데 금리 인하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 수혜는 분명히 금융주고요. 금융주 섹터에서도 증권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증권주 안에서는 브로커리지 수익을 따져서 키움증권 많이들 언급해 주셨는데 새롭게 미래에셋증권이라는 종목을 주셨습니다. 저희 트래킹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끝으로 마지막 끌린 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역시나 정책주의 연장선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AI도 심심찮게 거론이 되고 있죠. 일단 좀 세부적으로 의료 AI부터 다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동물 임상 폐지에 뭐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이슈까지 더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현실이 된다고 하면 수혜주는 어떤 기업일까요? 그 AI 관련된 예. 또 기업이겠죠. 이게 예. 왜냐면 이제 바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네. 동물 임상을 폐지를 하고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 AI로 이제 요거를 대체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나왔던 얘기를 보면 이제 뭐 NIH라고 그래갖고 미국을 대표하는 몇 개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제한 군인회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7, 8개 정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모임을 할 때마다 동물 임상 폐지 관련 이슈, 그리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걸 특히 이제 동물 임상을 AI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인데 AI로 대체를 하면은 지금 화면에 지금 보이시죠? 우리 작가님하고 피디님이 열심히 또 만들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준비가 돼서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반사이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의 AI를 대표하는 의료 AI를 대표하는 4개 기업이 또 얼마 전에 또 팀코리아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의료 AI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께는 좀 큰 틀에서 AI 전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 AI 투자 뭐 지금 나오는 후보들마다 조 단위, 그냥 조가 아니고 100조 단위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엔 100조였는데 이제 200조까지 나왔는데 이 투자 현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AI 쪽. 조를 한 번에 쓰느냐, 뭐 10년 나눠서 쓰느냐,
그거 다른 거죠. 언젠간 100년 되네요. 나눴으면 100년 나눴으면 1조씩 하는 거고. 예. 100년. 네. 예, 뭐 공약이라는 건 뭐 어차피 지르고 보는 거니까 뭐 지금 5천 포인트 얘기도 나오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코스피 3천 포인트 약속했는데 800 갔죠. 지금 됐네요. 언젠가. 예. 그러니까 뭐 언젠간 됐죠. 한 번 네. 되긴 했습니다만 당선 이후에 뭐 금융위기 와가지고 800포인트까지 빠졌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또 금융위기 뭐 이런 위기가 한번 올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공약들이 나오는데, 나름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100조 투자해야죠. 뭐 저는 이거는 당위성이 아니라 100조 원, 200조 원 투자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고,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게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냐,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냐, 그 세부적으로 보면 또 지금 굉장히 가지를 많이 치고 있죠. 의료 AI 내에서도 뭐 루닛이라든지 뭐 이런 JLK 같은 진단 관련된 영역 뭐 이런 것 쪽이 있고요. 분석 관련된 영역이 있고, 또 이제 아까 신약 요즘에 온코크로스니 뭐 3빌리언이 이런 회사들은 또 뭐 동물 실험 폐지 관련돼서 또 움직이는데 이쪽도 AI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보면 저는 제가 약간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규 상장주들을 막 움직이는 거 보면 별로 그냥 그쪽은 쳐다보고 싶지 않고요. 별로 이제 제가 근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좀 오래된 기업이 좋습니다. 예, 상장한 지 좀 오래되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초창기에 이제 퓨리오사 뭐 AI 관련주들을 그쵸. 움직이는데 예. 또 지금 뭐 솔트록스니 이런 종목들도 한번 움직였다가 또 다시 내려왔죠. 내려오고 있죠.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안에서 계속 돌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AI에다가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뭐 그분들이 당선이 돼야 뭐 사실은 당선이 되고 나서도 예산 받아서 하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게 대세라고 보면 기존에 이제 사업 잘하고 있고 이제 돈 좀 벌기 시작한 이제 AI 기업들, 저는 대표적으로 솔트룩스 같은 회사가 그냥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미 이제 실적은 턴어라운드 했고요. 흑자 전환했고, 올해도 이제 B2B, B2G로 지금 잘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은 지금 오히려 빠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없는 분들은. 지금 35,000원까지 41,700원까지 갔다가 35,000원까지 밀렸는데 저는 한 32,000원 정도까지 밀리면 사고 싶다. 32,000원.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계시다가 네. 많이 밀리면 사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그 안에서 돌죠, 뭐. 그러면 단타 하시는 분들 상관없는데 윗골이 많이 다는, 그러니까 3빌리언 온코크로스 보면 지금 막 대박 날 것 같지만 1,000억, 2,000억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가총액이 작다는 거는 결국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지금 루닛 같은 회사도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네. 주가 하나도 안 올랐죠. 근데 루닛은 지금 이번에 AACR에서 미국 암연구학회에서도 새로운 걸 발표를 할 게 뻔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예.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 지금 다 갑자기 동물 실험 반대 뭐 이쪽으로 다 이제 몰려갔는데, 약간 이제 아직은 테마성이 있지만 오히려 루닛 같은 회사들이 2023년도에 보여줬던 비전을 이제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오히려 사시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루닛은 어제 저희가 의료 AI 여쭤봤을 때 다른 출연자한테도 받았던 답변과 동일하네요.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솔트룩스가 또 나왔고요. 스피어는 네, 처음 듣는 소리. 조금 생소하네요. 종목이 생소하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이 종목을 이제 공약주로 할까 하다가 네. 그냥 관심만 가지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 딱 한 주씩만 사보세요. 이 종목은 2012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1세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3월 22일 국내 헬스케어 기업 중에는 가장 빨리 상장을 했던 거고, 이 회사가 여러분들 건강기록부 있죠? 예, 그거 기반의 이제 의료 데이터를 갖고 헬스케어 AI를 만들어서 전문 기업인데, 특이하게도 상장을 이게 할 때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요. 2021년도 22,000원까지 했다가 바닥을 딱 찍고 벌써 1,000원대부터 해서 8,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야, 이거 희한하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공약주로는 안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적이 흑자를 아직 전환 못했어요. 그래서 턴어라운드를 안 했기 때문에 관심만 가져라. 딱 한 주만 하시죠. 한 주만 사보시는데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주만 딱 던져놓고 첫 구병을 보내놓고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스피어 관심주 나왔고요. 솔트룩스는 지난번에 급등했을 때도 여쭤봤는데 오늘 또 한 번 관심주로 들고 오셨습니다. 32,000원 정도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바탕으로 시장 중심 네,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